거꾸로 교실 제1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물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교재 아름다운 화원 36페이지, 교과서는 3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화합물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신 불꽃 반응입니다. 혹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시면 각각의 불꽃 반응 색깔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은 노란색이죠. 그에 비해서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왜 나트륨을 포함한 물질들은 불꽃에 집어넣으면 노란색 불꽃을 내는 걸까요? 나트륨 원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바깥쪽을 돌고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노란색 빛을 내고 있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들떠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궤도대로 들떠있던 전자가 원래 궤도로 돌아가면서 빛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 화합물이 왜 보라색을 띠는지는, 칼륨 화합물의 불꽃 반응색이 왜 보라색인지는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신들의 언어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기율표상에는 수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100여 가지가 넘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열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트륨처럼 노란색이나 보라색을 나타내는 원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원소가 다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원소들은 가열하면 눈에 보이는 색깔이 나타나고 어떤 원소들은 안 나타나는 걸까요? 조원들끼리 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꽃 반응은 적은 양이 들어있어도 불꽃 반응 색깔이 잘 보인다는 점,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꽃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가 한꺼번에 들어있다거나 그러면 색깔이 섞여서 그 색깔만 보고는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또한 한 종류만 들어있다고 해도 색깔만 가지고는 종류는 알 수 있지만 그 양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불꽃 반응 시범 실험을 보실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떤 물질들이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은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불꽃 반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거죠. 색깔이 있는 불꽃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각 원소들별로 각자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 같은 경우 불꽃 반응 색깔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스트론튬도 역시 빨간색이 나타나는데요. 두 불꽃을 분광기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리튬은 이렇게 생기지만 스트론튬은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이 스펙트럼은 사람으로 따지면 마치 지문 같아서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원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을 원소들의 지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꽃 색깔이 같아도 선 스펙트럼을 관찰함으로써 원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화학식으로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의 종류는 4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자들의 개수 비율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한꺼번에 다 표현해주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작용기를 표현해주는 겁니다. 작용기란 화합물의 성질을 결정짓는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결합을 선으로 표현해 놓은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각각의 식들은 첫 번째는 실험식, 두 번째는 분자식, 세 번째 시성식식, 네 번째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만 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시겠죠? 실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식초 속에는 신맛을 내는 성분인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아세트산을 위에 4가지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아세트산을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실제 아세트산 분자 내에는 탄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가 4개, 산소 원자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C2H4O2가 됩니다. 하지만 C와 H와 O의 비율이 최소비가 아니죠. 2대 4대 2를 나누면 1대 2대 1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CH2O를 우리는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식에서 이 아세트산의 특정한 성질을 나타내주는 작용기가 바로 COOH라고 부르는 기인데요. 이 작용기를 빼내서 따로 표현해 주신 게 바로 희성식이 되겠습니다. 분자식에서 COOH를 빼내면 CH3만 앞부분에 남게 되죠. 따라서 희성식은 CH3COOH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세트산의 식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본 게 이 식일 텐데요. 이 식의 장점은 COH라는 기만 보고도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복을 입고 다니면 학생이라는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합물들도 이렇게 작용기를 뽑아내서 표현을 해주면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하죠. 구조식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예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중에서 아세트산의 실제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즉 가장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식은 뭘까요? 네, 바로 구조식입니다. 구조식을 알기 위해서는 희성식이나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실험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을 태워서 그 안에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몇 개씩 있는지 최소비를 통해서 실험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리히비 원소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